이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연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냐,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두 번째, 그러므로 곽상도 의원에게 준 50억의 뇌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뇌물이 뭐의 대가냐. 저는 이제 사면거래의 대가라고 얘기를 했고, 최태원 회장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두 사람의 견해를 한번 보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추론은 저와 똑같습니다.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고, 사면거래는 곽상도 의원의 사면거래와 관련해서 50억의 뇌물을 살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중에 사세행의 견해도 저와 동일합니다.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고, 그러므로 뇌물 등도 전부 최태원 회장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가 피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12가지의 간접사실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간접사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로는 비정상적인 이자 거래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키넨 파트너스라는 데서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다음에 화천대유에 6.9%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45억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자 거래고요. 두 번째는 화천대유가 사업이 잘 돼갈 때 2017년쯤 돼서 이자율이 6.9%로 약정되어 있는 것을 이자율을 25%로 올립니다. 그래서 158억 원, 무려 158억 원의 이자를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자율 약정으로 되어 있는 대여금을 수익증권으로 바꿉니다. 2018년쯤에, 17, 18년쯤인데요. 그래서 955억 원의 수익증권을 만들어서 화천대유가 심지어는 600억의 손실을 보게 만듭니다. 다 배임이죠. 이런 게 전부, 이런 이상 거래는 전부 SK 최태원 회장의 그런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주식 100%의 이전이 있습니다.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로부터 아까 돈을 600억을 받아갖고 600억 자산이 있는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의 100% 주식을 박중수라는 개인이 이지훈이라는 개인한테 넘깁니다. 600억을 넘기는데 아무 대가 없이 넘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탈세행위가 될 것이고요. 증여세에 의한 탈세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거래가 있습니다. 이 키넨 파트너스가 금년 6월에 플레이스4라는 데랑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 플레이스4라는 회사는 적자가 500억인 회사예요. 근데 이 화천대유는 600억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이게 합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레이스4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600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래가 그냥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세금 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이런 게 전부, 피고가, 최태원 회장에 관련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SK 에코플란트가 또 건설에 참여하고, SK 증권이 여기 관련되고, 그 다음에 SK 관련자들이 대여섯 명이 전부 여기에 관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SK 그룹 차원에서 이 대장동 프로젝트를 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 뇌물죄 거래가 있습니다. 곽상도의 50억 원 뇌물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거래를 기초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뇌물죄도 있습니다. 박영수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100억이 그쪽으로 갔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영수가 특검 때, 2017년 특검 때, 국정농단 특검 때,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가로서 볼 때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이 불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돼야 되는 사건을 불기소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지금 100억이 그쪽으로 간다고 이제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법률자문단 배임 뇌물죄가 있는데, 호화 법률자문단을 해놓고 그 법률자문단은 화천대유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배임행위가 저지른 거죠. 아무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몇 억씩 잡료를 줬다는 건 배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관련 없고, 최기현 이사장도 관련 없고,
그 다음에 김만배 대주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주법이라는 이제 논증법에 의해서 증명을 해보면 여기 지금 소유자라고 인정이 되는 실소유자라고 지금 거론이 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기현 이사장, 두 번째는 김만배,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 네 번째는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런데 최기현 이사장은 이런 모든 거래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고 또 여기 관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기현 이사장은 아닙니다. 실소유자가. 김만배는 어떠냐? 김만배는 법률상 100% 소유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자기 화천대 실소유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결국 누구냐면 최태원 회장 남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12개의 간접자체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위자료에 징벌적 손해배상 넣느냐 마냐 지금 쟁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김능환 대법관님이 판시한 거에 의하면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액으로 책정하게 된다고 판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지 않고도 그 언론중재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법을 만들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공권에서는 지금 위자료 10억 중에 1억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이 지금 직접 증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건 간접 증거로만 그렇습니다. 간접 증거도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사이에 증명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간접 증거도 종합적 증명력이라고 해서 간접 증거가 예를 들면 하나로서는 약간 다각하다 하더라도 3개, 4개 모이면 직접 증거보다 더 강력한 종합적 증명력을 갖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종합적 증명 종합적 증명력이란 뭐냐면은 간접 증거라는 게 주요 사실이라고.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 실소유자다라는 게 주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그 곽상도 의원이 50억 뇌물을 준 것이 최태원 회장과 관련이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추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SK가 관련 다 있고 그다음에 또 뭐 100% 소유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뇌물 횡령 배임죄가 막 엮여 있고 이런 걸 서너 개 합치면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는 주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12개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거론이 되는 다른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게 다 입증이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사이에 증명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자유심증에 의해서 판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직접 증거만 가지고 하라 그러면 소송 제기할 거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0건 중에 너댓 건 정도가 직접 증거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95건은 전부 간접 증거에 의해서 사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페북에 계속 올리고 계신데 증거 자료로 네네. 앞으로 또 지속 더 올릴 내용들이 또 더 있나요? 이제 오늘날 또 중요한 건 거의 다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올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 기사가 계속 나오면 또 그거에 추가적인 증거에 따라서 또 제가 주장한 거와 부합되는 증거들이 또 나오면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증거와 관련해서만 또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내시는데 그 최태원 회장의 어떤 행동으로 손해를 보셨다라는? 이제 첫째는 명예훼손, 변호사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라는 게 명예훼손이고요. 근데 무고는 이제 허위사실 본인이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자기라는 걸 잘 알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소를 했고 고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협박죄가 있습니다. 입을 닫지 않으면 추가 계속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